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오늘 서서울지구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수락 거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1960명인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많은 분들이 듣고 보고 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속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책임감 있는 봉사자, 책임감 있는 봉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봉사자라고 할 때는 형제회 회장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각급 형제회 다양한 봉사를 하는 그런 모든 평의원들, 구역장들, 양성교사들, 또 위원회 위원들, 이 모든 형제회의 봉사자들을 일컬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생각했는가?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요, 그죠? 제가 안타까움을 그동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면 형제회 평의원들, 형제회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형제회 평의원들이고 또 양성교사, 구역장 분들이 형제회를 위해서 맡은 바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봉사직을 그만둔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까지도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 형제회를 공통으로 그렇게 갖게 되는 어려움이 이 평의원들의 중간에 직무사직입니다. 한국에 지난번에 143개 단위 형제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와 각 지구와 단위를 합하면 거의 한 170개 정도 되겠죠? 각급 형제회가 3년 임기를 가집니다. 모든 각급 형제회가 선출된 3년의 임기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임기를 가는 형제회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단언컨대 10%가 안 됩니다. 거의 90%는요, 중간에 바뀌어요. 사임하고, 또 이렇게 그만두고, 이렇게 갑니다. 국가형제회는, 이제, 국가 중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되게 국가는 임기를 3년간 그대로 하는 편이에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가회장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사임한 적이 없어요. 지구회장만 하더라도, 지구형제회 회장 하더라도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책임자가 바뀐다는 것은요, 사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지구 봉사자들이 중간에 사임한다. 가끔 있어요. 지금 우리 요 몇 년 동안에도 단위 회장도 그렇습니다. 단위 형제 회장도 저는 제가 조금 답답한 9세대인지 모르지만 단위 회장이 사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인데 가끔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위 회장하고 연구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둘 중 한 명이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연구하고 그만둬야 돼요.
연구가 그만둬야지 왜 단위회장이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단위회장이 중심이에요. 연구는 보조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래서도 사회에 대한 전적인 주도권을 형제 회장과 평의에 주고 보조자로 남으려고 그러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의회도 그렇습니다. 평의원도 지금 지구회장, 단위회장을 이야기했는데 평의원들은 더 자주 바뀝니다. 어떤 때는요 반이 바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입이 말문이 막힙니다. 또 왜 이렇지?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그 중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전에는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임기를 해냈는데 지금은 너무 자주 바뀐다. 세태 탓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좀 더 확장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혼인을 깨는, 이혼하는 이유도 좀 그런 세태의 탓인가, 이런 것과 함께 맞물려가는 이 시대의 흐름 탓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서약 생활도 그렇습니다. 종신토록 계속 프란시스코 형제회에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만둡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종신 서약하기까지 심사숙고해야 하고, 종신토록 제수 프란시스코 회칙을 지키기로 서약했다면 죽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회원도 평의원도 각급 회장들도 모두가 같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은 제수 프란시스코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형제회고 가장 활발한 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제수 프란시스코회가 인트라넷입니다. 인트라넷이 뭔가 하면 회원들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는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사이트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의 교적이 뭡니까? 그 프로그램에, 양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 모든 신자들이 전사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 그것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같이 회원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이태리 물론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제수 프란시스코회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형제를 발전시킨 사람들 누군가? 일부 연구들도 있겠지만, 주로 형제를 끌어온 각급 회장, 봉사자들입니다. 저는 형제회의 한 몇십 년 동안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회장들의 몇 명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만든, 그래서 형제에서 갈등을 야기한 형제 국가회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장들은 그래도 충실하게 형제를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구회장과 단위회장 역시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의 덕분에 형제가 발전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누굴까? 제일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은 형제의 회장,
평의원들입니다. 저는 형제회의 모습을 요모조모 관찰하면서 형제회 회장, 요즘 봉사자라고 그러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절실히 느낍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회장들이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참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4개의 단위도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 그래서 저는 형제회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들은 형제의 회장들과 평의원들. 그 사람들이 형제회의 현재의 모습도 또 미래의 모습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가 본론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각급 봉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각급 봉사자, 회장들이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봉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각급 회장들은 남보다 더 많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정성을 쏟아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회장들의 어려움을 나이라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이다. 회장이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요, 좋은 봉사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악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죠? 만약 회장이, 봉사자가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그런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그러면요, 그거 좋은 봉사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시간 아까워서 다른 사람 시간은 얼마든지 쓰게 만들고 부려다 먹는 거죠. 이리 와서 일 좀 하라고. 자기는 시간 안 내놓습니다. 좋은 봉사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돈은 안 씁니다. 그때는 자기가 사비로 써야 될 돈까지도 형제의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공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회장들도 얘기 들었어요.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모든 형제회의 돈들은요, 가능한 대로 공적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회장 개인적인, 또 누구 개인적인 통장으로 들어나가고, 또 그냥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싹들 수 있고요. 그것을 인해가지고 형제 안에 참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죠?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른다. 프란스카들입니다. 예수님의 봉사가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봉사가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 두 분은요, 예수님도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도 손해보고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음과 정성을 쓰고도 욕먹었습니다. 한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사부 프란치스코도 말년에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반대를 무서워하면서 누구로부터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프란치스코를 본받는다면 우리의 봉사도 두 분의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형제회의 봉사자, 이분들은 회원들의 모범입니다. 회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회장, 평의원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도 본받고 부족한 것도 본받습니다. 회장이 저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것도 부족한 것도 본받습니다. 그래서 형제회 회장들, 각급 봉사자들 너무 쉽게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회원들을 항상 임기 동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도 적극적인 감각적인 판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것은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입니다. 그런 것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형제회 회장은요, 임기를 통해서 지금 봉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토대를 놓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분열되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형제회도 올바로 서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회는 역사를 가진 그런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 짚을 것이 있는데요, 인수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기한부 봉사입니다. 일단은 3년입니다. 국제는 6년입니다만 국가, 지구, 단위 모두 3년간입니다. 재임할 수 있고요,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기는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첫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기한부 봉사라는 점에서 자기가 맡은 기간 내에 충실히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죠?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은 인수인계의 문제입니다. 후임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봉사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자기 당대 열심히 잘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후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인계받은 게 없대요. 근데 참 나쁜 짓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회의 봉사자이지 한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는 것이, 그것이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후임에게 전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 그리고 전화를 해도 투명스럽게 그렇게 알아서 하지, 그것도 모르고 맡았냐고 그렇게 퇴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나쁜 봉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회를 위해서 진정 봉사의 모습을 가졌는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니고 형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사심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나가며 후임자에게 어떻게 인계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헌신적인 사심 없는 그런 봉사여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부 프란시스코께서 좋아하시는 봉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도원의 입회 조건을 세상에 이혼장을 써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 다음에 이피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일에나 이해에 해당되는 말이다. 재석에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첫 회원 루케치오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완덕에 나아가는 길은 방법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수도원에 사느냐, 수도원의 시간표를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야말로 완덕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의 간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르진콜라 축일이 8월 2일인데요. 프란시스코 우리 사부님은 보르진콜라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자그마한 성당이지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곳이라고, 천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들이여,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 저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 터는 참으로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고 이 장소를 더럽히면 엄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1첼라노 106번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회의 모습이 제2의 보르진콜라로서 우리 형제회가 그렇습니다. 보르진콜라는 바로 우리 형제회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회를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형제를 더럽히면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끝으로 프란시스코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세상의 생을 마치실 때가 되자 모든 프란시스칸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영원히 축복받은 아들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이렇게 모든 프란시스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7월 영속적 양성 주제로 책임감 있는 봉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받은 임기 동안 헌신적으로 사심 없이 충실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그런 봉사자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보르진콜라라고 할 수 있는 형제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